생성형 인공지능과 공유 협업 중심의 에드테크 활용 과학 수업을 설명할 경남 오봉초등학교 교사 윤태영입니다. 우선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쉽게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수업을 준비할 때 지식센터에 나와 있는 이제 실험 방법, 수업 설계 모델 요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500만 수업 맥락의 찰떡 모델 만들기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입에는 동기 유발이 들어가 있고 지금 메타버스 진단평가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인데 잽 퀴즈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동기 유발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진단평가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이 진단평가를 수행하는 이유는 본 수업에서는 생태계 보존에 대한 모든 활동을 실시할 텐데 아이들이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활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별화 피드백을 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진단평가를 실시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실제 진단평가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가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이제 문항별로도 제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수준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2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전체 피드백이 필요한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 4 같은 경우는 그 정답률이 96%예요. 그런데 틀린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왜 틀렸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 80%에서 80% 이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문제 전체 풀이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학생들에게 가서 이 학생들이 부족한 거를 피드백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숨겨놨는데 이 아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 형태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걸 쓸 때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개에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텐데 이 과정에서 교사가 뭘 하냐면 하이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조사하고 생태계 보전 그 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일일이 개입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나서 실제로 맞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요 데이터를 주는 건데 저는 제민이라는 생성형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요런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디지털 기초 소양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생각하고 답변해줘. 학생들과 조사 학습을 하는데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조사 방법을 알려주려 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락을 제시하는 거죠. 학생들이 환경오염 종류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법을 인터넷에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줘.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면 학생들이 이제 그 수행을 따라가면서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서술해줘. 체크리스트는 표형식으로 제시해줘. 이제 요 뒤에는 이제 서술 방식에 대한 안내인데 표형식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주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결과를 재구성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는 이런 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일일이 모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이 설명 과정이 길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하는 동안 교사가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화 피드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은 아까 보여드린 거를 이제 전자평 메인 앞에 켜놓고 나면은 아이들이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공유하여서 같이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하이터치, 이제 명확한 과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애들이 교사에게 따로 질문하지 않고도 주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교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까 진단평가했던 아이들 중에서 좀 지식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애들은 피드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할 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기능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발표한 과제를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도 얻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쪽에서 학습 목표와 함께 평가 기준을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제 모든 발표 이후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 1, 2는 잘 되어 있지만, 그리고 가독성 높은 발표 자료도 인상적이지만 평가 기준 3과 관련해서 이제 실천 과제를 애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게 왜 생태계 보존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천 모습도 넣어달라고 이렇게 제가 중간 평가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평가 기준 1에서 3까지 잘 반영하였고 다만 구체적인 실천 과제랑 생태계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충해 주세요. 위와 비슷하죠. 그리고 실제 실천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주세요.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안내가 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올릴 수 있는 이제 피드백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개선해 온 애들이 있다면 잘했습니다. 평가 기준 1에서 4를 적절히 녹여내었고 핵심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음 수업 때 개선된 발표 자료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뭘 개선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효능감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수업 안내였고요. 선생님들도 쉽게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